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7월 28일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택턴투자자문에서 주식운용본부장 맡고 있는 신종민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제 7월이 다 가고 이제 8월이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네. 썸머랠리 사람들 많이 기대를 하는데. 썸머랠리. 어떻게 네네. 될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 파월의 한마디, 두 번째 낮아진 실적 눈높이,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다시 보기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네. 첫 번째 파월의 한마디입니다. 7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제 25일, 26일에서 열렸죠. 그렇죠. 끝났죠. 이미 우리 이제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금리를 올렸고. 네, 네.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어요. 네. 6월 달에 동결을 했죠. 그러니까 네. 쭉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작년 이제 3월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네. 10번 연속으로 지금 계속 금리를 올려서 5월까지 이렇게 금리를 5%포인트 이렇게 네. 올렸고 많이 올렸죠. 네네. 이제 6월 달에 일시멈춤, 네. 호주를 한 다음에 7월 번 달에 다시 한번 이제 금리를 올린 이런 스토리로 쭉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사에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관심사잖아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문제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죠. 뭐 그렇죠. 얘기를 많이 이렇게 이럴 수 했는데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단 얘기를 했는지 파월의 한마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9월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8월이 아니고 9월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하죠. 있는데 네. 8월 달에는 FOMC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8월 때는 없고 뭐 잭슨홀 미팅이라는 미팅 있죠. 행사가 하나 있죠. 네. 그거 말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또 FOMC가 열리는데 파월 의장은 이제 이 앞으로 9월 얘기를 살짝 했어요. 네. 이제 기자회견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앞으로 지표에 따른 접근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지표가 보장한다면 9월 회의에서 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고 말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를 올릴 가능성 얘기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물론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그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랬는데 이 지표는 중요한 게 이제 물가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가 자체는 뭐 6월 달 소비자 물가는 3%에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작년 6월에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베이스 낮게 볼 수 이펙트가 있죠. 있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더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외신들은 이거 일단 그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열어놨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네. 이제 6월 FOMC 끝난 다음에 좀 더 통해가지고 금리를 두 차례 올해 올릴 수 있다. 뭐 이 신호는 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아마 이제 관건은 7월 때 올렸으니까 한 번 더 언제 올리냐, 뭐 그렇죠. 과연 올릴 거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특이한 게 이 미국의 연착륙, 뭐 경착륙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FOMC에는 파월이 침체 가능성 전망 상당히 낮춘 식으로 또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할 만한 중요하죠. 얘기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일단 통화정책 결정문 보면은 최근 경제 활동이 보통의 속도, 마더레이트 속도로 이제 확장하고 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이전에는 이제 마디스트 해가지고 완만한 속도라고 했는데 요 어감의 차이가 있는데 마더레이트로. 예, 연준에서는 이제 처음에 아주 좀 느리다, 속도가 느리다 그러면 슬라이트를 쓰고 그 다음에는 마디스트 완만하다. 그 다음에 마더레이트 보통에 해서 좀 더 이제 경기 확장세가 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통화 정책 결정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좀 경기를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네. 거 알 수 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도 파월의 또 한마디가 나왔어요. 네. 지금 직원들은 올해 후반에 시작되는 뚜렷한 성장 둔화 요거는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경제 회복력을 고려할 때 더는 침체를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 침체는 아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선언이네요. 예, 네. 앞서서 이제 3월 회부터 뭐 은행 내부 그 네. 경제팀이 좀 침체를 예상한다. 뭐 네.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는 게 이제 뭐 회의록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건 이제 아닌 것 같다. 침체는 그렇죠. 아닌 것 같다. 물론 네. 금리 올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겠죠. 하지만 침체, 리세션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경기에 대한 평가를 내놨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어제 밤에 나왔죠. 2분기 미국 성장률. 네. 이게 2.4%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네.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한 1.7, 1.8 네, 이 정도 너무 잘 예상했잖아요. 나왔습니다. 너무 네.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거 진짜 침체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금리 인상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월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예. 그렇죠. 일단은 이제 경기 자체가 너무 좋고 이제 파월 의장은 계속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아니다. 금리 인상 이제 종료고 사실 시장이 빠질 거다 금리가. 계속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 툴 이걸 보고 이제 금리 뭐 확률을 좀 보면요. 네. 이제 27일 날 나온 걸 보니까 12월 달을 이제 봐야 되겠죠. 올해 네. 연말에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느냐 이 시장에서 그랬더니 현재 수준으로 동결할 확률이 한 63%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는 안 올릴 것 같다. 이게 월가의 일단은 컨센서스가 같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라는 확률이 28% 정도 있고요. 또 거꾸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확률이 5.6% 이렇습니다. 근데 요거 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는 뭐 저희 파월 의장이 뭐 계속 저렇게 세게 얘기하지만 거의 끝난다. 7월 달에다 끄시고 네.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을 믿어라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파월 의장은 사실은 그동안 말한 대로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금리를 그렇게 올린 거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그 얘기가 정말 다음에도 맞을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월의 한마디 얘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낮아진 실적 눈높이입니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 이분 맞습니다. 실적 발표 진행되고 계속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죠. 뭐 예컨대 이제 알파벳이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네, 실적 괜찮았습니다. 괜찮게 나왔어요. 일단 네. 주당 순이익 EPS 기준으로 1.44달러 발표해가지고 월가 전망이 1.34달러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뭐 다른 뭐 빅테크들도 많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다 괜찮아요. 좀 이따 좀 우리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EPS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월가 전망보다 좋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메타도 좋게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EPS 네, 잘 나왔습니다. 2.98달러에서 월가 전망이 2.91달러보다 높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되게 실적 기대들이 높게 오는데 근데 그 이후에 또 가이던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주가가 중요합니다. 달라지죠. 네, 그게 그거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금리, 인플레다 보니까 비용도 올라가고 또 금리 때문에 자금 조달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많이 눈높이를 낮춰놨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실적이 얼마나 안 좋을 거냐 이 얘기는 이제 그 팩트세트라고 시장 정보 업체가 지금 네. 집계한 걸 보니까 S&P 500 기업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작년보다 9% 정도 감소할 거다. 이런 정도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평균입니다. 네. 실적이 안 좋은 건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지금 안 좋은데 그렇죠. 작년 4분기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 4.6%, 네. 1분기에 마이너스 2%에서 두 분기 연속 맞습니다. 안 좋게 나와서 이거 어닝 리세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2분기도 지금 마이너스 9%에서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는 가장 안 좋은 실적 이렇게 나올 거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전망을 많이 낮춰놔서 그렇죠. 그거보다는 지금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부터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이 마이너스가 되어 네. 있고요. 그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들이 그 전에 이제 높았다는 부분도 또 고려를 해보시면은 네.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거는 작년 4분기부터 낮췄기 때문에 이 올해 4분기부터는 또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네. 지금 현재 추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얘기하는 가이던스에 훨씬 더 사람들이 좀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실적 눈높이를 낮춰놨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네네. 지금까지 집계한 거 보니까 75%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네, 높습니다. 그 10년 평균인 13%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네. 이제 5년 평균인 77%보다는 낮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매출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네. 매출 지금 전망 이렇게 그 합산한 거 보니까 S&P 500 기업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0.3% 줄어들 걸로 지금 전망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코로나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뭐 그 물가가 좀 올라도 기업들이 가격 절제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S&P 500이면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랬는데 네. 이것도 떨어지고 있어서 약간 걱정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숫자로 이렇게 안 좋지만 주가는 날아가고 있어요. 예, 물론 오늘 아침에 좀 뭐 주가 좋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한 0.6% 떨어져가지고 네네네. 좀 분위기 안 좋지만 전반적으로 주가는 날아가고 굉장히 있어요. 좋습니다. 예. 네, 흐름이 좋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때 이제 한 3,900 정도 됐었죠. 네네. S&P 500이 한 1월 달에 그때 그리고
전망이 4,050 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미 그걸 다 뛰어넘고 지금은 4,500도 넘었죠. 네. S&P 500이. 그리고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4,537 이렇게 나왔어요. 좋습니다. 네, 되게 네네. 좋은 모습 보이는데 이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바닥이다 지금이.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실적이 바닥이다. 그렇죠. 뭐 그런 이런 공감대 얘기 때문에 형성되고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GDP가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침체 얘기는 사라지고 이제 골디락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 정도로 네. 사실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이. 자 이렇게 해서 기업들 실적 시즌 지나가는 걸 짚어봤고요. 네. 세 번째 얘기는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를 딱 집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다시 보기. 네. 사실 이제 얘는 좀 한참 마이크로소프트가 잊혀져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금 맞습니다. 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네네.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세계 1위 기업이죠. 세계 네. 1위 기업이죠. 네. 우리가 아는 뭐 윈도우, 그다음에 뭐 오피스 365 이런 것들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잘 아실 텐데 네. 전 세계 1위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5일 장 마감 이후에 여기가 6월 결산이다 보니까 여기 기준으로 2023년 4분기 네. 이제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난분기죠.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그렇죠. 네. 네. 일단 4분기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근데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준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게 이제 나오면서 어떻게 되면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 다음날 주가도 지금 한 3.7% 정도 좀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들을 냈는지 한번 알아보죠. 예.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분기에 매출이 한 562억 불, 네. 그다음에 순이익이 201억 불.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는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한 8% 정도, 네. 순이익은 한 20% 정도 성장한 수치니까.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이제 굉장히 양호했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은 PC가 여전히 좀 부진하다 보니까 윈도우 매출은 여전히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네. 오피스 365를 비롯한 또 링크드인이라는 또 사이트들도 있고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의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성장을 하면서 전체의 실적을 좀 이끌었다. 네. 그 다음에 지난해부터 이제 비용 통제 감원들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수익성 그 비용을 낮추다 보니까 수익성 자체는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네.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는 성장했다고 그랬는데 투자자들은 지금 클라우드 부분을 걱정한다는 그렇죠. 뉴스들이 많이 나오던데 왜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 이제 클라우드 매출 성장이 계속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된다 이런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애저라고 불리는 네.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지난해 이제 한 지금 이 시점 1년 전으로 보면은 매출 성장이 40%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내려와서 이제 지난 3분기에 27%, 4분기에 26%,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25% 성장이다 보니까 이게 20% 높은 거지만 사람들이 기준치로 봤을 때는 이건 좀 낮아지고 네. 있다. 앞으로 둔화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았고 이제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네. 이제 기업들이 이제 경제적인 불확실성에 직면을 하다 보니까 이 고객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고객들이 클라우드에 지출하는 비용을 좀 통제를 하고 있다.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고객은 늘어나지만 이제 많이 쓰던 사람들이 좀 덜 쓰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표현을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데 고객들이 비용을 최적화를 하면서 좀 둔화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보고 있는 지표 있는 상에서는 클라우드가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네.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거보다 AI, 어우, 인공지능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했나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랑 클라우드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인공지능 생성형 AI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뭐 오픈 AI의 뭐 챗 GPT 같은 경우 대단한 지분을 투자를 해서 사실은 이제 협업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를 가장 많이 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기 생성형 네. AI 서비스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우리나라 말로 이제 부조종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런 시리즈들을 많이 내서 뭐 네. 코딩하는 쪽에도 붙이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좀 와닿으실 거는 이제 오피스 365라고 해서 우리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네. 여기에 오피스 코파일럿이라는 게 붙여서 지금 현재는 그냥 데모만 하고 베타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 365를 이제 구독하고 계시는 어떤 소비자분들이 월에 30불 정도의 비용을 추가하면은 오피스
이제 코파일럿이라는 걸 쓸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워드를 쓰는데 워드에 내가 뭐 어떤 주제에 대해 쓰려고 하는데 제안서 드래프트를 만들어봐. 그럼 일단 쫙 만들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사람이 조금의 수정만 가면 네. 완성되도록.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예를 들어 나 카페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창업 관련된 제안서를 만들어봐. 네. 그럼 이미지부터 해서 이렇게 수십 장을 만들어 놓고 그래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와 이것만 나오면 이거 생산성이 이 일의 업무의 효율이 엄청 높아질 거다 이런 기대를 되는 서비스들을 코파일럿이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이제 뭐라고 밝혔냐면은 우리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많이 출시를 했는데 예. 현재까지 매출 기여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 이맘때 정도 1년 후가 되면은 전사 매출로 봐도 아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생성형 AI 서비스의 매출이 올라올 거라고 기대한다. 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이쪽에 좀 미래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쭉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견조했는데 클라우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게 다시 성장세를 하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접목이 되면서 예. 결국에 어떻게 보면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한 번 더 넘어설 수 있을지 굉장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 실적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들 실적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있지만 스스로 분석을 해서 자기만의 어떤 투자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증시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지금까지 텍톤 투자자분의 신종민 상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2년 2개월 동안 이제 월스트리트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잠시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